현재 시장은 그야말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XRP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 온몸으로 체감될 정도입니다. 1.4달러 선을 내준 이후 1.3달러 초반까지 밀리면서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자 시장에서는 1.3달러라는 지지선마저 무너지면 파국이라는 식의 공포 섞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1.3이라는 가격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심리의 응축 지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요. 누군가는 여기가 깨지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던질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중들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확정하며 시장을 떠나고 있는 바로 지금 리플이라는 기업은 정반대로 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거대한 인프라를 조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하락하여 마음이 아픈 것은 미실현 손실이지만 이를 실제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실현 손실이 됩니다. 최근 XRP 네트워크에서는 불과 일주일 만에 20억 달러 규모의 온체인 실현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2022년 11월 FTX 사태 당시 발생했던 19억 3천만 달러의 손실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급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절망하겠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약한 손이라고 불리는 위크핸드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이는 곧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항복의 흔적이 이토록 명확하게 찍혔다는 건 역설적으로 바닥이 멀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유는 그 속에 반복되는 승리의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2022년 11월의 대규모 실현 손실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시장은 공포에 질려 모두가 XRP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던졌지만 그 항복 데이터가 찍힌 직후부터 XRP 가격은 8개월 동안 무려 114%나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그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규모 손절로 물량이 가벼워진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세만 유입되어도 가격이 가볍게 튀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결과를 100% 보장하진 않겠지만 현재 찍히고 있는 이 항복의 지표들은 우리가 지금이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무언가 큰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건데요. 분석가 폴 베러는 클래리티 액트와 연결된 아주 거대한 기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르익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티저라고 치부하기엔 리플의 수장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클래리티 액트가 오는 4월까지 통과될 확률이 80%라고 공언했는데요. 이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절차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규제 명확성이라는 모멘텀이 단순히 희망사항을 넘어 구체적인 행정 절차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문에 흔들리기보다 법안 절차가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RUSD의 기관 통합이 공식화되는지를 지켜본다면 이 티저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리플이 2023년 이후 M&A에 3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관들을 위한 전용 배관을 깔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누가 이 거액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리플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위스의 커스터디 전문 기업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를 인수하며 신탁 라이선스라는 출입증까지 확보했습니다. 기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이건 라이선스가 있으니 검토해도 좋다고 승인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기술적 토대를 리플이 미리 사서 조립해 놓은 것이죠. 안전한 금고와 출입증을 마련했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거래하고 정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2025년 들어 이 실전 인프라를 채우는 데 집중했는데요. 연간 3조 달러를 300개 이상의 기관을 위해 청산하는 히든로드를 무려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RUSD가 담보자산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리플이 단순히 코인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 그 자체가 되려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인 레일을 인수하며 국경 간 결제의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고 있는데, 이는 리플의 네트워크가 이제는 이론을 넘어 실제 기관의 실무 데이터로 증명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의 전략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지 트레저리 인수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재무팀이 사용하는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리플이 이 회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건 전 세계 수많은 기업 시 FO들의 업무 화면 안으로 리플의 기술을 직접 심어버리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기업 재무팀이 외화 송금을 하거나 자금을 정산할 때 자연스럽게 리플의 인프라를 사용하게 만드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를 심은 셈이죠. 이제 리플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기업들의 내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XRP 레저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토큰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아주 기묘한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1.3달러라는 가격에 매몰되어 공포에 질려 던지고 있지만, 리플이라는 회사는 그 공포의 시간을 틈타 기관용 배관을 조립하는데 수조 원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차트의 움직임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지만, 리플이 구축한 이 거대한 인프라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하면 현재의 가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고 불안감이 깔린 시기일수록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누군가의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법안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관 인프라에서 XRP와 RLUS의 사용 수치가 얼마나 쌓이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그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처럼 대중이 주목하지 않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오히려 시스템의 완성을 기다리며 포트폴리오를 다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때문에 나만의 확고한 전략으로 이 파도를 견뎌낸다면은 머지않아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 누구보다 강력한 수익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